안녕하십니까.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one more time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는 50 몇 쪽일까요? 학습지는 53쪽입니다. 학습지는 53쪽. 교과서는 181쪽입니다. 181쪽. 교과서는 181쪽. 학습지는 53쪽을 펼쳐주세요. 자, 준비가 됐으면 우리 한번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무엇인가? 다양한 민족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국외, 우리나라 밖에서 전개하는 독립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저번 영상에서 배웠었던 임시정부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통제를 조직하고 교통국을 운영한 정부는 한성정부다. 즉, 여러분들 이 한성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냐? 이런 역할을 했었나 한성정부 여러분들? 아니죠. 한성정부 아니라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가 어디였다, 여러분들? 이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라는 거죠.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연통제를 조직하고 교통국을 운영한 정부는 그러면 이런 활동도 했냐라는 거죠. 이 정부 뭐였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라는 거죠. 이 임시정부는 그러면 이런 활동도 했는가? 했었죠 여러분들.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이 공채는 뭔가 수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표 같은 걸 발행하고 의연금은 여러분들 기부금 말하는 거예요. 기부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독립 운영의 활동에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 등 만주 지역의 독립국 편성 정부는 이 정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는가? 앞에 나오잖아. 앞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등 독립군 편성 정부는 어디였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특징을 보이냐라는 거죠. 특징을 보이는가? 그쵸. 상권 분립. 행정원, 그 다음에 입법부, 사법부 등이 나타났었죠. 여러분들 상권을 기초한 민주공화정을 지향했다. 동그라미죠. 자, 마지막으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계기로 실시한 회의는 개편방을 두고 정부를 새롭게 조직하자는 창조파와 현 정부의 조직만 개선하자는 개조파 간의 갈등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먼저 이 회의가 뭔지 알아야 돼. 이 회의가 무슨 회의인가? 학급 회의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회의일까? 바로 앞에 나오는 힌트는 이겁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로 일어난 회의가 뭐였는가? 바로 국민대표 회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국민대표 회의에서는 바로 창조파와 개조파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나. 자, 뭐 가가 뭐고 나가 뭔지 그 힌트를 찾아가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임병찬이 나오고 서울의 중앙순무총장을 두었다. 이들은 일본 총리 대신과 조선 총독에게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했죠. 주로 의병 출신과 유생들이었다라고 임병찬과 국권 반환 요구서를 쓰는 것을 통해서 이 단체는 무엇이다 여러분들? 우리 배웠습니다.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한 단체였습니다. 바로 독립의군부. 자, 그럼 나는 무엇이 봅시다. 본부는 상하이에 있으며 수반은 이승만이다. 무시당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 단체가 궁극적으로 장래 공화국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공화국의 기초를 마련하는 정부네요. 이 단체는 워싱턴 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승만을 수반을 하고 상하이에 있으며 공화국의 특징을 보이는 이 정부가 어디 뭐였다, 여러분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는 거죠. 임시정부. 자, 그럼 봅시다. 1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이거는 하와이였고요.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만든 단체였습니다.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독립군부는 하와이가 아니라 국내였다라는 점, 여러분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 추진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정미의병 말합니다. 정미의병. 한인단체를 망라하여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연해주에 있는 임시정부.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한일 관계사를 편찬한 활동을 했죠. 그렇죠. 4번이죠. 가나는 모두 민주공화정을 추구했다.
나는 맞지만 가는 아닙니다. 가는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다시 황제의 국가, 즉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린 그를 네 글자로 뭐라 했다? 복벽주의라 불렀죠. 그래서 가는 민주공화정 수립이 아니라 복벽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42번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묻고 있네요. 다음 선언서가 봅시다. 본 국민대표회의는 벌써 나왔네요. 국민대표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회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녀 독립을 완성하기로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본 대표 등은 국민의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안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자, 국민대표회가 우리 왜 생겼다, 여러분들? Why? 왜 이게 뭐였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임시정부의 다양한 기관들이 발각되면서 해체되었다는 거죠. 연통제, 교통국도 연통제, 교통 해체가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선의 갈등이 있었다는 노선의 갈등. 기본적으로는 외교 노선이었으나 이게 성과가 없으니 외교 노선뿐만 아니라 실력 양성 노선, 그 다음에 무장 투쟁 노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나타나면서 통일이 아니라 분열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분열된 상황. 독립운동에 나아갈 방향이 하나 합쳐진 게 아니라 분열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지금 끓고 있는 상황, 터지기 직전인 상황에서 이거를 딱 뻥 하고 터뜨렸던 사건이 무엇이었다? 그게 이승만의 위임 통치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열린 게 뭐였다, 여러분들? 국민대표 회의고, 그래서 나온 말들이 뭐다? 대단결, 나아갈 방향을 확립, 통일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선들이 계속 갈라지고 임시정부가 분열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참에 우리 대표들이 모여서 뭘 하자? 다시 분열된 것을 통합하고 대단결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결과 어떻게 됐다? 합의를 봤다? 못 봤다. 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못 보고 결국에는 창조파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임시정부를 탈퇴해서 대부분 연해주, 만주로 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국민대표 회의를 열게 했던 그 원흉이 누구였죠? 그 중심이 누구였을까요? 이승만이었는데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거기에 누구 대통령 앉혔다? 박은식을 앉혔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지 않을까. 인과관계를 묻고 있는 여러분들 국민대표 회의의 결과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 결과 박은식이 대통령 취임했다 이승만은 물러나고 탄핵당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여러분들 뭐 연도를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라는 큰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보고요. 그 중에서 1920년대에 밖에서 있는 무장독립투쟁, 그리고 실현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파악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단체들이 개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좀 바뀌어요. 또 모습이 바뀌어요. 그 배경과 그 배경과 결과, 리절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습과 관련해서 이번 단원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단원은 뭘 배울 거냐면 다양한 민족운동이 보게 될 건데요. 먼저 민족운동 무엇인가? 민족운동은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합쳐서 힘을 합쳐서 뭘 한다? 바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활동을 민족운동에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민족운동 어떻게 하죠, 여러분? 다양하대요. 어떻게 다양한가? 그게 공간과 방법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공간은 크게 국외와 아웃사이드와 그 다음에 국내, 인사이드, 국 바깥과 안에서 전개가 되고요. 국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로 전개가 되냐면요. 먼저 독립전쟁, 전쟁 형태로 좀 규모가 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의열투쟁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들. 규모가 작은 형태로 폭력이나 암살이나 또는 폭탄을 던지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력을 양성하고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우리는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고요. 그다음에 민족 유일은 뭐냐? 원팀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민족 유일대 운동이 전개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한 팀이란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 계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열들이 활동하게 되면서 우리가 통일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로 합치려는 운동을 전개하는 게 뭐다, 여러분들? 민족 율동운동이란 거고요. 사회운동 여러분들,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고요. 그 구조를 바꾸는 주체가 누군가? 일반 대중들입니다. 뭐 양반이나 또는 높은 고위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학생, 청년, 소년, 여성, 그 다음에 백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문화운동은 우리의 역사와 언어를 연구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의식을 잊지 않고자 하는 게 뭐다? 문화운동이란 겁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요. 독립전쟁은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가 전개가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간도참변을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의 독립군들의 활동을 못하게 막고 이거에 대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디로?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자유시에서 끔찍한 사건, 참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다시 내려와서 삼부라는 정부를 만들게 세계 정부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삼부가 이제는 통합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크게 이런 흐름으로 보게 될 거고요. 의열투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단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의열투쟁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실력 양성운동, 어떤 실력이냐면 크게 산업, 경제, 산업과 경제,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정치적 실력을 기르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력 양성이냐면 물산을 장려하죠. 물산 장려를 통해서 우리의 산업 경제를 높이고,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밀립대학이라 가지고 유니버시티를 만들고자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농촌 계몽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을 전개하는 또 문맹 퇴치하고자 했고, 정치 같은 경우는 참정권과 자치권을 얻는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 우리 이 민족운동 계열이 분열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민족교육단 같은 경우는요, 대표는 신간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학습하게 될 거고, 사회운동 같은 경우는요, 학생, 청년, 그 다음에 소년,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백정 등 이런 일반 대중들 중심 하나 더 있죠. 농민과 노동자 등 이들 중심으로 어떤 구조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그때 운동이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배우게 될 거고, 문화운동 같은 경우는 크게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고 보존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독립전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바로 봉오동 천산리 전투의 배경이 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볼 때 이들이 무슨 강을 건너는지 한번 자막을 잘 보도록 해보세요. 나요? 자, 봤을 때 아까 독립군들이 어느 강을 건넜었나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바로 두만강이었죠, 여러분들.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만강이 뭐예요? 두만강. 두만강이 뭐예요? 이 두만강을 넘어서 이 일대에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군들이 우리 국내로 계속 진공을 했습니다. 국내로 진공을 했어요. 국내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손쉽게 들어갔을까요? 그 압록강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일본군들이 지키고 있는 건물, 초소가 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초소들이 있어요, 초소들이. 건너는 과정 속에서 일본군과 계속 충돌이 생기겠죠. 이렇게 충돌이 생기겠죠. 이게 한두 번이죠, 여러분들. 계속 생겨요. 일본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렇다면 피해가 커지니까. 그렇다면 이들을 본때기를 없애버렸죠. 본때기를 보여줘야겠죠, 여러분들. 다시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들을 짓밟아버렸겠죠. 누구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군을 토벌할 군대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거를 월강 추격대라고 말은 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강을 건너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군대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이 초록색 색칠한 이 일대입니다. 이 일대. 이 일대에서 서대파, 신리표 등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봉오동에 불리는 이 골짜기로 들어간다. 골짜기로 군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투를 뭐라 부르는가 우리는 봉오동 전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봉오동 전투의 한번 장면을 하나 보도록.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아까 어떤 부대들이 나왔나요? 제일 처음 나왔던 부대가
대한 독립군이라 나왔죠. 여러분들. 대한 독립군은 이 홍범도 장군이 이끄던 부대였습니다. 대한 독립군. 대한 독립군이 있었고, 다음 세 번째로 나왔던 부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군무도독부군 뭐 그 영화에서 대한군무도독부군 이렇게 길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 생각해도 돼요. 거기서 권총을 들고 허리춤을 차면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부대를 이끄는 최진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최바이브레이션 진동이죠, 진동, 진동이죠, 진동. 국무도덕부는 아니고 진동이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들. 최진동이라는 사람이고, 그의 국민회군, 안무가 있고, 뭐 대한신민단 등 여러 단체들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특히 대한독립군이 가장 핵심적인 부대였다라는 걸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결과 이 봉오동현을 골짜기로 유인해서 모두 다 격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일본은 어떤 입장인가? 일본은 여러분들, 아주 큰 대패, 큰 패를 입었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스크래치가 긁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은 부대를 이끌고 다시 한 번 더 이 북간도 지역, 북만주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부대를 보내면서 뭐 어랑천, 완루구, 뭐 허룽 등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다시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일본이 대패를 한 곳이 어딘가? 바로 백운평에 불리는 청산리 일대입니다. 우리는 이거 뭐라 부르는가? 이거를 청산리 대첩 또는 청산리 전투라 부르고 여기에 참여했던 부대가 뭐냐면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부대이면서도 여러분들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개편된 것은 중광단 참고로 대종교가 개편된 단체였다는 거예요. 그 중광단이 만든 부대가 뭐였냐면 북로군 정서였고 여기에 대한독립군이 다시 한 번 더 참전하게 됩니다. 그 자가 누구였나요, 여러분들? 홍범도였다는 거죠. 홍범도. 홍범도 등 연합부대가 다시 일본의 군대를 모두 다 거의 몰살시키고 우리 부대 독립군은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2명 죽었나 3명 죽었나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우리의 민족의 우수성을 우리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은요, 봉오동과 청산리 모두 다 큰 피해를 입었어요. 자, 이제는 그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표출하는가? 바로 일반 민중들, 일반 대중들한테, 양민들한테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일반 양민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그거를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간도참변. 이 간도 지역 일대에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학살했는가? 다음 영상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참고로 이 영상은 간도 참변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양민 학살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이 누구냐? 이진선 というものを知っ 오늘은 후한상에서 집회를 한다는 정보를 들어 그렇다면 후암사를 갈 기자 우째 일어났습니다. 미다이노後から来る者は楽な이진선 이쪽으로 응가했는가? 도대체 그따위 소리는 누가 해줍니까? 조선진のことは貴様ら朝鮮人に 어차피 다 죽일 거이 일일이껏 달리시게!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봤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양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사건. 자, 이런 학살을 받던 독립군들은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도참변이라는 일이 생기고 나서, 간도참변 일이 생기고 나서 독립군들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더 이상 여기서 독립 활동했다가는, 더 했다가는 양민들이, 더 많은 양민들이 피해를 입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 가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밀산입니다. 밀산. 간도참변 이후로 이들은 밀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밀산에 모인 다양한 독립군들은 하나의 부대로 재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대한 독립 군단이라 부르게 되고요. 서일이라는 총재를 중심으로 이 군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립군단을 어디로 가게 되는가? 바로 이 자유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유시.
자유시로 이동해서 새로운 독립군 방향을 모색하게 되다가 우리 독립군 간에 서로 총격전을 벌이게 되며 끔찍한 사건이 발생된다. 우리는 뭐라 부르는가? 그거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시 참변은 왜 일어나게 되는가? 크게 우리 내부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외부적인 세계적인 상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분들 당시 지지하는 파와 소련을 지지하지 않는 파로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적 상황으로서는 여러분들 소련은 당시 일본을 내쫓았어요. 내쫓아. 어디 있는 일본군? 바로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일본군을 내쫓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련은요, 전투로서, 무력으로서 일본군을 몰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소련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일본과 대화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바로 외교 방식이죠, 여러분들. 이 외교 방식 해결할 때 외교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됩니다.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뭘 원했는가? 바로 소련 땅에 있는 독립군들을 다시 몰아내라는 걸 주장해야 됩니다. 소련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들은 이제 일본한테 말하죠. 일본한테 야 너희들 이제 그럼 물러가라. 우리가 이들을 다 소련에서 만주를 내려가도록 할게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는 이행합니다. 소련이 이행하게 돼요. 이행하기 위해 자유시로 갑니다. 가서 독립군한테 말합니다. 독립군들 너희들 이제 무장해제해라. 무장해제하고 여기서 나가라라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 독립군 안에서는 소련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걸 따르자라고 하고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은 따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이 먼저 독립군들한테 총을 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간의 총질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독립군 간의 사망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고 나서 독립군 활동에 회의감을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범도 장군입니다.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은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고요. 중앙아시아로 나머지 일부는 만주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만주 지역으로 돌아간 우리 독립군들은 크게 세 가지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는 압록강 하류 지역의 참의부와 그다음에 백두산 이 중상류 쪽에는 정의부와 그다음에 두만강 일대는 신민부를 만들게 되는 거고 특히 신민부는 이 자유시에서 내려왔던 독립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부였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정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부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은 군대였어요. 독립군들이 만든 정부였어요. 그래서 군사 행정을 시행한 군정도 있었지만 이 지역에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에 대한 행정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군정과 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들은 어떤 정치 체제를 지향했냐면요. 삼권 분립에 따른 공화주의 자치정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독립군들은 이 자유시에서 참변을 겪고 난 후 일부는 다시 만주로 내려왔습니다. 만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제는 정치를 행할 세 개의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참의부, 하나는 정의부, 하나는 신민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세 가지를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는 기본적으로 독립군이기 때문에 군대를 운영한 행정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그걸 군정이라 부르고 그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에 살아가는 일반 한민족들을 지도할 행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그걸 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군정과 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또 이들의 정치 체제를 보니 황제정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히 귀족 독재정도 아닌 상권 분립에 따른 공화주의 체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3부가 이제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 위기를 겪게 되는가? 먼저 이 사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 자, 이 사료는 보면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을 침입하는 것을 엄거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한국인을 어디에? 일본에 인도하는 걸 보여주죠. 만주인 한인한테 해장하고 몰수한다. 일본인이 지면 독립운동을 체포하여 인도한다는 것. 즉 누구를 특정 대상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 대상으로 했죠. 어디서 활동하는 만주 지역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대상으로 체포하도록 지시가 내려지는
조약이 있습니다. 우린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스야 협정입니다. 미스야 협정. 자, 미스의 협정은요, 당시 만주에 있는 중국 정부와 일본인 간에 맺은 조약으로서, 일본은 이 만주에 있는 중국 정부한테 요구합니다. 야,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좀 체포해서 우리가 넘겨줘라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중국 정부는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게 됩니다. 오케이 함으로써 이 만주 지역의 독립 활동이 어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죠. 어려워지게 돼요. 자, 이런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국내외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민족 유일당 운동. 민족 유일당 운동은 무엇인가? 바로 한 팀, 원팀이 되는 원팀. 즉 서로 다른 성향, 사상, 계열 등이 하나가 되는 게 민족유일당 운동이야. 정리를 하면요. 만주 지역에 있는 삼부 세력들은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 모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내외에서, 즉 우리 한반도 안과 우리 중국 국경 지역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팀이 되고 있었다는. 그러면 이제 만주 지역도 그럼 우리도 한 팀이 돼볼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략이 뭐냐? 그게 삼부 통합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삼부 통합운동. 그래서 세계 삼부가 통합을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로 통합된 게 아니라 두 개로 통합됩니다. 두 개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는 어, 조선 형, 하나는 혁신의회라는 거와 하나는 잠시만요. 지금 감기균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제정신 아니네요. 국민부라는 걸로 통합이 되고, 국민부 산하에 조선혁명당이라는 정당과 그 정당 산하에 조선혁명군이라는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의회라는 산하에는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을 하나 만들게 되고, 이 당 아래는 한국독립군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라는 인물이 지휘했고요. 여기는 양세봉이라는 사람이 지휘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1920년대 모습이에요. 1920년대 모습이고, 그리고 이 부대들은 1930년대 초반에 와서 중국의 부대와 연합하게 됩니다. 특히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영릉가와 좀 다시 적어줄게요. 영릉가와 흥경성 일대에서 연합작전을 펼쳤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그다음에 대전자령 등에서 함께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양세봉이 전사함으로써 연합작전이 깨지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요, 전리품 분배 문제를 두고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연합작전이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지도로 다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작전. 자, 여기 우리나라 땅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주 지역 있습니다. 여기 철도 하나 이렇게 지나갑니다. 철도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철도 하나. 먼저 이 철도 중심으로 누가 한국 독립군과 호로군이 함께 연합작전을 벌였고, 그 지역이 쌍사되었습니다.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등에서 전투를 벌였고요. 그 다음에 이 일대, 남만주 이 일대에서는 조선 혁명군과 그 다음에 중국 의영군 간의 연합작전을 펼쳤고, 그 지역이 하나는 영릉가와 흥경성 등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감기균 여러 컨디션을 인해서 제대로 후반 가서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